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 달은 왠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10월 1일이었는데 벌써 7일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는요,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전의 목요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목요일 날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미존 탑픽 중에 하나인 AMD는요. 차세대 AMD의 인스팅트 가속기 그리고 5세대 AMD 에픽 서버 프로세서를 선보이는 어드밴싱 AI 2024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식이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AMD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따라서 이번 이벤트에 따라서 AMD가 진정한 AI 수혜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주가가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 악재는 결국 리세션이잖아요. 따라서 IMF가 만약에 세계 경제 괜찮다, 리세션 확률 없다 이렇게 재확인을 해주면 아마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8시 30분에는 9월 달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리세션도 문제지만 만약에 물가가 계속해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이제 리세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물가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대비 플러스 3.2%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라갈 것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의외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후 10시, 밤 10시에 개최하는데요.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지난주 방송에는 유난히 테슬라 관련된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10월 10일 개최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이번 이벤트에서 테슬라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 둘지 테슬라 한 종목뿐만 아니라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 뉴스의 자세한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7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먼저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고요. 지난주는 혼조세가 발견이 됩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가 한 반 정도 되고요. 떨어진 종목의 수도 만만치 않게 많죠. 오히려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주들은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물론 군데군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기업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테크 기업은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5%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이 선명한 녹색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들이 반등에 성공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추세는 아직까지 괜찮죠. 마켓폭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마켓폭은요. 73.9%, 장기적으로는 75.69%의 주식이 모멘텀이 뛰어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세 상승장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지수가 이제 어느덧 7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말 방송에서 김인중 대표님도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극적인 탐욕 상태에 이르면 조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현금의 비중을 높이면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개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겠습니다. S&P 500은 5일간 주가가 0.43%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막판에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월요일날 괜찮았다가 화, 수, 목 좋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플러스 0.38%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러셀 2000은 안타깝게도 0.16%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주중에 빠졌던 거를 막판에 만회하는데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소형주는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존 탑 16의 성적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한 종목은 앱러빈이고요. 일주일 동안 무려 9.32%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58.9% 거의 폭등 수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앱러빈은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250% 주가가 3배 반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8.6% 올라가면서 한 달간의 수익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로 제타가 5.18%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네 번째는 메타 플러스 5.04, AMD 플러스 3.99, 엔비디아 플러스 2.90, 브로드컴 플러스 2.29, 구글 플러스 1.90, 마지막으로 TSMC가 1.79%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락했는데요. IWM 소형주가 아직까지는 0.54%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TNA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9, 우버가 1.94%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79, 테슬라가 마이너스 3.99, 비트코인이 4% 이상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는 6만까지 떨어졌다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다. 63,580에 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ETF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금요일날 4.44%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장이 개장되기 이전에 3.69% 이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금요일 하루 동안 미존 탑픽의 성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6종목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마이너스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금요일 날 이렇게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특히 소형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호재가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모든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업률 역시도 4.1% 하락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다리던 그 뉴스를 바로 전달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이 모든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실업률이 예상외로 하락했으며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되면서 11월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요. 다음 달에 0.5%포인트 내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탄탄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9월의 비농업 고용은요. 지난 2개월 수치에 상향 조정된 7만 2천 명에 더해서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25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고용보고서가 매달 발표가 되는데 지지난달에 발표된 보고서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된 보고서가 수정이 된 겁니다. 7만 2천 명이 더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수치보다 지금 지난달에는 25만 4천 명이 추가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30만 명 이상 증가한 거죠. 금요일날 발표된 노동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요. 실업률은 4.1%로 떨어졌고요. 시간당 소득은 0.4%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요. 가장 먼저 change in payroll,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됐는가 지난달과 비교하는 거죠. 시장의 전망치는 15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25만 4천 개가 찍혔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굉장히 훌륭한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두 번째로 unemployment rate, 이거는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는 4.2%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1%에 불과했다. 따라서 예상보다 실업률도 오히려 낮게 형성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average hourly earning인데요. 이거는 시간당 페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임금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는가 보면요. 시장의 전망치는 지난달에 비해서 0.3%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0.4%가 보고되면서 세 가지 수치 모두 만세를 부를 만한 굉장히 좋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거죠. 특히 지난주 초에 발표된 졸츠 리포트도 괜찮았잖아요. 따라서 졸츠에서 발표된 데이터와 더해보면요. 해고는 여전히 낮은 반면 근로자 수요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보고서는요. 노동시장이 너무 빨리 냉각되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보고서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노동시장 보호가 연준이 9월 달에 대규모 금리 인하로 완화 사이클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보호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잡혔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얘기를 해줬죠. 파월 의장과 그의 동료들은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 더 이상 경기 냉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발표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너무나 좋았죠. 따라서 주중에 중동에서의 그 긴장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결국은 반등을 보이는 이러한 추세가 발견됩니다. 주식 선물, 달러, 국채 수익률 모두 이 지표 발표 위에 상승을 했고요. 연준 관리들은 또한 경제의 주요 동록인 소비자 지출에 대한 기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성장률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소득은요, 1년 전보다 4%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 최고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번 주에 일정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목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죠. 이번 CPI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느낌 받기에 충분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요일 날 발표되는 CPI에서 인플레이션 이상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면요. 주식시장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소형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소형주를 추종하는 러셀 2000 인덱스는요. 한 주 동안 안타깝게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S&P 500, 나스닥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간을 금요일 하루로 바꾸면요. 1.5% 올라가면서 사실상 나스닥을 압도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과연 러셀 2000이 이러한 추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로이스 앤 어소시에이츠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 프란시스 게넌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소형주가 3분기의 상승 이후 정상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요. 아직까지 소형주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해롱해롱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넌은 보고서에서 금리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아직까지는요. 2024년 첫 9개월 동안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에 직면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는 미국 경제, 역사적으로 전형적인 금리 인하 환경은요. 러셀 2000 지수가 7월 달에 10.3% 상승 이후 8월과 9월 평준화에도 불구하고 소형주 리더십에 유리한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죠. 지금 현재 소형주는요. 7월 달에 반짝하고 추세가 꺾였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10.3%나 급등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8월 달, 9월 달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성적이지만 지금 현재 경제도 탄탄해지고 있고 또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소형주가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사실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러셀 2000 지수가 월간 수익률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78년 지수 출범 이후 22번밖에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달에 러셀 2000 지수가 10% 이상 올라간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다. 굉장한 모멘텀이 오랜만에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월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후 평균 수익률은요, 월별 롤링 평균을 훨씬 웃도는 인상적인 수치였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러셀 2000이 이렇게 10% 이상 달리고 나면 그 이후의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인 거죠.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조금 흐린 색의 녹색은 뭐냐면요, All Monthly Rolling입니다. 롤링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때 이게 연도별로 나누잖아요. 2000년, 2001년, 2002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monthly rolling이라는 것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나서는 2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나서 3월부터 2월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밀려나가는 이러한 평균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 정확한 수치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요, 3개월의 평균 상승률은 3.2%에 불과하고요. 6개월은 보통 6.2%, 그리고 12개월 동안 롤링 에버리지는 12.4%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10%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올라간 이후, 그 이후의 미래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동안 7.7%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6개월 동안은 무려 12.6%, 그리고 1년 동안은 17%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러셀 2000은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과거에 기록한 바가 있다. 따라서 지금도 한번 기대할 볼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3분기의 소형주는요, 절대 그리고 상대 수익률 모두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것은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러셀 수익률인데요. 자, 보시면 가장 위에 러셀 마이크로 캡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작은 초소형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8.3% 3분기 동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러셀 2000.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형주를 추정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 2000은 뭐냐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3000등까지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걸 러셀 1000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 1001등부터 3000등까지를 러셀 2000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소형주를 추정하는 러셀 2000은 9.3% 단 3개월 만에 상승했다.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고요. 세 번째는 러셀 미드캡입니다. 러셀 미드캡은 뭐냐면요, 러셀 1000 중에서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200개는 제외하고요. 201등부터 1000등까지입니다. 따라서 중형주라고 부르는 거죠. 이 중형주가 9.2% 상승을 했고요. 러셀 1000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죠. 이거는 3개월 동안 6.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셀 탑 50,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50등을 얘기하는 거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자, 이 카테고리는 4.2%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보였던 것은 러셀 2000이다. IWM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러셀 2000은요, 7월에 거의 모든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8월과 9월 달에는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7월 달에 굉장한 추세를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9월 30일 현재 러셀 2000의 3년 연평균 총 수익률은 1.8%에 불과합니다. 과거 3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3년 총 수익률이 3% 이하였던 경우에는요, 향후 러셀 2000의 지수는 99%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 3년간 평균 수익률은 16.7%였습니다. 그거는요, 모든 기간을 포함했던 게 10.5%였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멋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과거 3년간 러셀 2000의 수익률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 경우, 3%도 되지 않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 그 이후에 3년간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역사적으로 보여왔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역사적인 통계에 의하면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소형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한 달에 10% 이상 러셀 2000이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일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10% 이상 한 달 만에 올라간 이후에는요, 그 이후 3개월, 그 이후 6개월, 그 이후 12개월 동안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것이 러셀 2000의 역사적인 통계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러셀 2000이 지금 과거 3년 동안 굉장히 미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년간의 연평균 총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요, 그 이후 3년간은 평균 수익률이 평소보다 굉장히 높아진 것이 역사적인 통계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소형주의 투자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따르면 지금부터는 소형주의 분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변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따라서 미국 대선 전후에 주식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 부분 역시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현금성 자산에 집착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투자 매니지먼트 회사인 누빈의 의견이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빅스 지수가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누빈의 글로벌 투자위원회는요, 4분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변동성과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것은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누빈은요, 지난 7번의 미국 선거 주기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개월에서 3개월 만기 국채로 정의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요, 선거 전후 6개월 동안 주식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채권 내 다양한 영역의 평균 수익률에 상당히 뒤처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현금성 자산은 여기서 지금 1개월에서 3개월, 굉장히 짧은 그 단기의 국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단기 국채를 들고 있으면 주식 시장의 성과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지고요. 또한 채권 내 다른 채권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금은요, 단기 채권을 사면 안 된다. 이러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에 실시가 되고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죠. 자, 여기 막대 그래프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군이 어떠한 수익률을 안겨줬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막대 그래프 색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남색, 두 번째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색은 뭐냐면 대선 전에 6개월간의 실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향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대선을 앞둔 6개월보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자산군이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줬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던 자산은 어떤 부분인지 여기 탑2를 보시면요, 일단 US 라지 캡 에퀴티입니다. 이거는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미국의 대형주들이 가장 좋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더 훌륭한 자산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몰캡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 가장 좋은 수익을 냈던 것은 소형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반면 가장 좋지 않은 수익을 낸 자산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트레저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국채인데 국채 중에서 단기 국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로드 본드 마켓이니까요, 전반적인 채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무니시팔, 이거는요,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이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 따라서 지금은요,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지캡 그리고 스몰캡이고요. 그 중에서도 소형주에 한번 우리가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8개의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어떠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 환경을 탐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미국의 주요 주식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수익 사이클의 개선,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 중국의 최근 다각적인 부양책의 조합이 주식시장과 경기 순환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가 나이젤 투퍼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 증시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첫 번째로 글로벌 수익 사이클이 개선되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최근에 중국까지도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계절적 요인도 긍정적인 배경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1988년 이후 86%의 해에서 글로벌 증시가 연중 마지막 10주 동안 랠리를 펼쳤다. 따라서 86%의 확률을 가지고 과거에 보통 연말이 되면 증시가 상승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미국 증시는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가장 상승률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좋은 시기로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0월의 불안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요, 올해 들어 여전히 21%나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는요, 1997년 이래로 1년 중 첫 9개월 동안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올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익률은요, 1997년 이후에 최고였다. 엄청나게 커다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러한 랠리의 모멘텀을 포착하기 위해, 즉 랠리의 모멘텀에 편승하기 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포트폴리오 성과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을 선별해 줬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경기 상승세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트렌드 주식도 선별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주식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걸 고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 중 상당수는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 성장이 입증된 스테디 컴파운드로도 간주가 되는 종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수익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러한 종목들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아래의 주식들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중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다해서 8개의 주식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두 번째는 LLY, 일라이 릴리고요. 세 번째는 XOM, 엑손 모빌이 선정이 됐고요. 네 번째는 엔비디아, 다섯 번째는 테슬라, 여섯 번째 우버, 일곱 번째 넷플릭스고요. 여덟 번째로 메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본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이스 스탁으로 가서 과연 애플에 대해서 초이스 스탁은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지금 현재 관망이 뜨고 있습니다. 관망이라는 것은요, 이미 매도를 했고요. 매도한 이후에 다시 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의 매도 신호는 209.27입니다. 따라서 애플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8월 6일 날 매도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시 매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봐야겠죠. 가장 먼저 스마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78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중에 전체 상위 3%니까요. 굉장한 우량주다. 초우량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밸류에이션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을 초이스탁이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주가 EPS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하나를 더 보시죠. 넷플릭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종목이죠. 따라서 넷플릭스 한번 돌아가서요,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는지 찍어보죠. 넷플릭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보유입니다. 보유라는 것은요, 이미 매수를 했고 아직까지 팔지 않고 이 주식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매수는 8월 13일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633이었죠. 지금까지 13.67%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는 팔지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코어는 85점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위 0.66% 굉장히 멋진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는 적정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밸류에이션 때문에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종목 진단을 보시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굉장한 펀더멘탈을 자랑하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면 미래 성장성은 뭐 엄청나게 커다란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매출액의 성장 추세를 보시면 굉장히 완만한 추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주당 순이익 EPS를 보시면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2024년 올해 한 해 동안 EPS가 12에서 19까지 굉장히 커다란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한 거죠.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조금 그 상승 추세, 성장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EPS 차트를 보시면요. 방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주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초이스 스탁의 의견이라고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분석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주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포트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미국 주식에 진지하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록 유료 프로그램이긴 해도 미준 올인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의 시의성입니다. 이 얘기는요. 아무래도 미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만나보실 때쯤 되면 그 뉴스가 발표된 지 통상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제 딴에는 굉장히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요. 시차의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작하는 과정, 편집 그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대부분의 뉴스는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고용보고서라든지 CPI 보고서 그리고 기업이 어닝을 발표할 때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컨텐츠의 다양성입니다. 제가 미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전해드릴 수 있는 뉴스의 양은 뭐 적으면 5개, 많아야 6개 정도에 국한이 되거든요. 따라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까지 제가 미준 올인원 멤버십을 통해서 약 4,000개의 포스팅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여기에서 많아야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컨텐츠만 미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사가 너무나 많이 사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방송의 길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량이 되는 긴 기사는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A4로 한 10장 정도 되는 이러한 리포트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긴 기사는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만 여러분들께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준 올인원 멤버십도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좀 긴 기사긴 한데 제가 주요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다가오는 10월 10일 날 테슬라의 운명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 계산법이라는 다소 긴 이러한 컨텐츠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한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기대감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
4월 5일 머스크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를 발표한 이후 테슬라 주가는요, 거의 50% 상승해서 올해 들어 약 35% 하락했던 주가 하락을 막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자, 그리고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최소한 실제 로보택시가 있어야 하고요. 2026년까지 무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타입, 적어도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로보택시를 타고 일론 머스크가 좀 등장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무인 서비스를 최소한 2026년까지는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나 먼 미래는 아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따라서 로보택시 좋은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것은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관측통들은요, 머스크가 모델2로 알려진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소식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30,000 미만의 저가형 테슬라가 출시되면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리는 동시에 테슬라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좀 투자자들은요, 모델2 얘기도 좀 해줬으면 이러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굉장히 시급하다. 왜냐면요, 월즈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8월까지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거의 10% 감소한 반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7% 증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업체가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거죠. 이는 2023년 테슬라의 25% 성장, 그리고 업계 전체의 46% 성장률과 너무나 많이 대조가 됩니다. 월가는요, 테슬라가 2024년에 약 180만 대의 자동차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1년 전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230만 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1년 전만 해도요, 테슬라가 230만 대 팔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180만 대만 판매해도 뭐 봐줄만하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저렴한 모델이나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이브리드는요, 테슬라의 빛을 일부 빼앗아 갔습니다. 8월까지 미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요. 플러그를 꽂지 않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판매량은요, 35%나 증가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지금 하이브리드로 잠깐 넘어왔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죠. 테슬라는 이런 종류의 행사에서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킨 전례가 없다.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죠. 2016년 3월 최초의 대중적인 순수 전기차인 모델3가 공개된 이후 주가는 12%나 폭등을 했었습니다. 대성공을 거뒀죠. 그런데요, 테슬라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실망감을 안겨줬다. 따라서 모델3 발표한 이후에 제대로 된 이 발표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용 로봇의 작동 프로토타입이 포함된 테슬라의 2022년 AI 이벤트 이후 며칠 동안 테슬라 주가는요, 무려 16%나 급락한 바가 있고요. 테슬라는 2021년 첫 AI 이벤트에서 로봇 슈트를 입고 춤을 추는 사람이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쇼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테슬라 주식을 매수 의견으로 평가한 윌리엄 블레어의 애널리스트 제드 도르시하이머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이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놀랍지 않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감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애널리스트 데이 그리고 중대 발표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망감을 안고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과거를 봤을 때 테슬라가 어떠한 이벤트를 개최할 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딱 개최하고 나면요, 결국 실망스러운 내용이 보여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과거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성공과 실패는요, 주로 머스크에 달려 있습니다. 약세론자들은 그가 미끼를 던져 투자자들의 주의를 매출 감소, 경쟁 심화, 전기차 수익성 하락과 같은 더 커다란 문제로부터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있고요. 상승론자들은 머스크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진전을 보여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이며 스페이스X, xAI 등 기타 회사를 감독하는 머스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로보택시데이에서 공개될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요, 테슬라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대단한 기업인지의 사실을 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테슬라는 북미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급속 충전소 그리고 충전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가정용 배터리 저장 장치와 태양열 및 풍력 발전기의 유용성을 확대하는 유틸리티용 대형 메가팩을 제공하는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테슬라는 자율주행도 있잖아요. 월 $99를 지불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또한 테슬라가 만든 컴퓨터로 훈련된 로봇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AI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 자동차와 서버의 컴퓨팅 성능을 이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형 비즈니스를 구축하겠다는 암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요, 또한 매우 비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당 $240로 거래되는 테슬라의 주가는요, 12개월 선행 수익의 88배다. 따라서 포워드 PER이 88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자랑하는 기업이죠. 그 얘기는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 자릿수가 아닌 다른 6개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보다 오히려 높은 배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은요,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차 1등 기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배수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용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적정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구축하는 테크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의 적정 주가 계산법이 본격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테슬라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요,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부분의 총합으로 보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의 추정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가치를 최저 $400억 최고 $6,600억 평가한다.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죠. 테슬라는 몇 가지 저가형 모델과 풀사이즈 사이버 트럭 픽업의 파생 모델을 추가하면서 2030년까지 50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일부 사람들이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운전자 지원 기능을 고려하면요,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전제 하에서요, 자동차 사업이 2030년에 주당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동차 사업, 즉 전기차를 판매해서만 $5 정도의 EPS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테슬라 주가가 S&P 500 배수의 약 2배,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 이하인 40배 정도로 거래가 된다면, 따라서 앞으로는 PER이 한 40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동차 사업의 가치는 2020년대가 끝날 무렵이 되면 약 $6천억 달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거는요, 토요타의 가치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따라서 토요타보다는 2배 정도 기업 가치가 높다. 자동차만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윌리엄 블레어의 도르샤이머가 나오는데요, 에너지 스토리지가 현재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일한 비자동차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은요, 지금 2024년 14센트에서 2028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2.35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세가 2020년대 말까지 계속되면요, 2030년이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자동차 사업 수익과 맞먹을 가능성이 있다. 자, 따라서 지금 윌리엄 블레어가 보기에는요, 에너지 사업에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거의 지금 전기차에서 나오는 순이익과 맞먹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자, 따라서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면요, $6천억 시장 가치가 추가된다는 말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도르샤이머에 따르면요, 우리는 테슬라 에너지가 테슬라 스토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기차만큼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에너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203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는 2030년이잖아요. 따라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게리 블랙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약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15%의 할인율은 뭐냐면요. 1년에 이거를 이제 다른 데다 투자하면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는 본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주식의 적정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요. 약 5년 동안 매년 15%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요. 미래 가치를 절반으로 줄여 지금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30년에 1조 2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반 정도로 줄어든다. 6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자, 따라서 미래 가치가 1조 2천억, 지금 현재는 6천억이고요. 그 얘기는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의 가치는 주당 2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200달러 정도가 적정 가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요. 현재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테슬라 주식은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주가도 사실상 유지가 될 수 없는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죠. 로보택시 사업은요. 성공한다면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RBC의 애널리스트 톰 나라얀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로보택시에서 최대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립된 기업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우버 테크놀로지잖아요. 근데 우버 테크놀로지의 시장 가치는 지금 1,530억 달러입니다. 우버가 1,530억 달러면 나중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구축이 되고 로보택시 사업이 등장하게 되면요. 이러한 우버의 가치보다는 한 3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1,330억 달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우버고요. 이런 우버보다도 3배 가까이 이런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로보택시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옵티머스잖아요. 도이치뱅크의 에디슨 유에 따르면 테슬라의 초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요. 주당 22달러, 즉 테슬라가 2035년까지 대당 5만 달러의 로봇을 연간 20만 대 판매할 경우 2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하나가 되려면 AI 무언가가 작동해야 한다라고 에디슨 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좀 확률이 높은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전기차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한 테슬라 주식은요. 200달러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2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머스크에 대한 베팅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가 넘기 위해서는요. 머스크의 베팅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첫 번째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보택시고요.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 두 가지가 성공을 해야만 주당 2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는 좋은 베팅이었다. 머스크에 베팅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머스크에게 달려있다. 10월 10일 날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요. 정말 풍성한 미국 주식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준 멤버십 그리고 미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뉴스의 현황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